필름 수축은 다른 차보다 의외로 쉬운 편이에요.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레이도 빠른 동작을 해주고 대각선으로 말아줬습니다. 이 차가 지금 다른 아벤타도로하고 다른 점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차는 이제 로드스터라고 요 탑이 열려요. 오픈되는 탑이기 때문에 로드스터라고 칭하고요. 전 세계 800대 한정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로 엘리우스라는 애드 퍼스널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컬러의 차량이고요. 이 옵션값만 2천만 원 가량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샤이니 카본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스타일 패키지 중에서도 이 카본 풀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엔진 디테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Y자 모양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락커 커버라고 밑에 이제 사이드 스커트, 이제 그 외에도 프론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샤이니 카본으로 다 제작되어 있고요. 이런 리어 윙이나 디퓨저 부분도 다 통 카본으로 되어 있죠. SVJ 이런 로고도 다 옵션이에요. 도장 옵션이나 스티커 옵션인데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도장보다 스티커가 좀 낫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많이 출고해 봤는데. 이거 도장으로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도장이 조금 더 비싸요. 그러니까 도장은 잘 지워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다시 대체가 가능하니까 어차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정판인 만큼 에어로 다이나믹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외에 엔진 성능에는 차이가 없나요? 아니요, 770마력으로 20마력 정도 SV에 비해서 전 세대 하드코어 버전 SV보다 20마력이 상승되어 있고, 이 양산차 중에는 뉴르브리크링 서킷에서 1등 했어요. 가장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LDVR라는 그 2.0이 들어가 있어서 이 에어로 다이나믹스여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판 같은 게 있어요. 프론트 스포일러에서 플랩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합니다. 그래서 다운포스를 더 증강시켜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운포스가 나오고, 근데 심지어 그 엄청난 배기 소리가 나요. 12기통 자연흡기에서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아벤타르 S나 S 로드스터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RPM 올라가면 거기서 빠바방 터지는 그런 팝콘 소리가 좋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피어한 느낌의 좀 더 라이트하면서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뿜으면서 달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통과 2년까지 다 완료된 차량이고요. 이제 고객님한테 곧 인도될 차량입니다. 지금 차 색깔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카본이긴 하지만 블랙으로 보이거든요, 멀리서 보면. 네네. 루프하고 이런 스포일러 부분, 그 다음에 뭐 가니쉬, 스텝이 검정 보이고 전체적인 컬러가 골든데. 네. 필름이 지금 선셋을 고르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이 골랐던 좀 이유는 이 메탈릭이라 이게 좀 반사가 되잖아요. 이제 좀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으니까 썬팅도 빛 반사가 되면서 낮에 탔을 때 뭔가 이렇게 블링블링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슈어 제품이 좋은 건 압니다. 전파 장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탑을 열고 다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경우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전파 장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만약 쿠페였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벤타르 S를 타지만 전파 장애가 없더라고요. 뭐 선셋이 이렇게 전파 장애가 있을 만큼 금속을 왕창 집어넣어서 한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고, 또 농도도 개선이 됐어요. 전면에 원래는 투과율이 26%였는데 4%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앉아보시면 굉장히 탁 트인 느낌이. 저는 제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객님한테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해 드렸고, 저희 매장에 제 차가 있으니까 이미 되어 있는 선셋 제품 3030이고 똑같은 이걸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저희 문내부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 패키지로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워낙 그 디자인 감각이 그냥 감각이 있으세요.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라 아, 감사합니다. 연출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진짜 이 골드 색상의 이거는 신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제 또 감사하게도 저희 고객님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또 좋은 차량을 국내에 선보일 수 있고 또 좋은 필름을 붙이면서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저도 기쁘고 예,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서 예. 계속 감탄하고 있었어 지금. 이거는 지금 손이 아예 안 닿아요. 전면할 때는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면은 오른손이 쓰던 거를 왼손을 쓴다거나 왼손을 쓰던 걸 오른손을 쓴다, 이게 다 바꿔줘야 돼요. 미세한 이물질, 돌가루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누웠습니다. 그냥 눕지 않으면 안 돼요. 먼지를 닦아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유리 기스는 왜 갈까요? 플라스틱 때문에 가질 않아요. 아무리 플라스틱으로 유리를 찍어도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기스가 안 가요. 기스 가는 건 유리보다 재질이 강한 돌 때문에 기스가 가는 거예요. 돌이 플라스틱과 만나면서 돌이 구른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 헤라로 스크래퍼를 하거나 스퀴징을 할 때 플라스틱을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하면은 큰일 나요. 특히나 저 하단에 손이 안 닿으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헤라가 누울 거 아닙니까? 누우면서 저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열선 유리의 하단이나 전면 유리의 하단이 왜 시공한 다음에 가로로 다 줄이 쫙쫙 가 있나? 그거는 전부 다 헤라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저 밑에 플라스틱 각이 안 나오니까 예각으로 눕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꺾인 헤라로 해서 그 각을 더 많게 해줘야 돼요. 먼지가 지금 업계에 흘러내렸다 하더라도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먼지가 운 나쁘게 그 안에 그 돌가루가 밑에 하나 있어서 그 하나가 기스를 쫙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정면 부위, 정면 부위를 각도를 줘갖고 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고착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붙이도록 할게요. 지금 저 하단에는 지금 물이 계속 청소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속실드로 스펀지 실로 밑에 껴놨어요. 물이 들어가면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차 안으로 들어가지. 최대한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작년 5월달, 6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람보르기니 한 대 한 20대 정도씩 했었어요. 그때 제가 안 좋았던 왼쪽 팔목에 여기 인대가 늘어나서 지금까지 부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안 좋았었는데 왜냐하면 저 깊은 곳에 힘을 주고서는 왼손을 써야 되니까. 웃긴가 봐요. 자, 먼지는 항상 여기서 나옵니다. 저 밑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밑에 먼지는 항상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먼지는 다 밑으로 흘러서 없어져 버려요. 물을 뿌리면은. 마지막 청소하고 부착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청소기 때문에 극세사용으로 조금 신경 써서 눌러서 가고, 눌러서 가고, 눌러서 가지고.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모든 동작은 스퀴즈는 유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끊어지면 안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음새가 생기면 안 돼요. 그 이음새는 물기가 있고 그 물기 안에는 먼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밑에는 한 번에 해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손이 안 닿으니까. 이러면서 팔에 있는 먼지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닿을 수도 있고, 그 움직임을 아주 정밀하게 닿으면 그냥 먼지 덩어리입니다. 절대로 닿으면 안 돼요. 지금 물기가 남았는데 보세요. 이 물기에 먼지가 지금 내 눈에 5개가 보이고, 이 물기에 먼지가, 큰 먼지가 3개가 있습니다. 물 안에는 먼지가 몇 개쯤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음새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할 때. 자, 제일 중요한 부위 청소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물을 뿌리고 안에서 필름을 풀면서 부착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전면 작업을 수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동작 속에서 먼지가 한 개도 안 들어가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50년 한 장인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는 먼지, 그 다음에 마감 두 가지를 할 때 모든 동작에서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아예 하나씩 차단해 가면서 시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닿았어. 움직이면서 천장에 필름이 닿았어요. 아마 먼지가 몇 개쯤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고 물로 다 지금 흘려 내려보내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풀 때 필름이 한 번이라도 꺾이면 그냥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여태까지 1시간 동안 한 거 다시 해야 돼요. No! God, please, no! No! 아주 찬찬히 침착하게. 유리보다는 필름에다가 물을 뿌려줘야, 유리에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내리죠. 먼지하고 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항상 필름에다가 뿌려주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쯤 풀어서 센터를 잡아주고요. 대략적인 왁구를 맞춰줘요. 그 다음에 이면지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면지하고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필름이 하도 길기 때문에 이 푸는 동작이 하단에 빡게 걸려서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보면은 들어서 풀고 있어요. 필름이 너무 얇아갖고 더 이상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인위적으로 그냥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럴 때는 당겨서 잡아주고, 자. 여기 그 상단에 있는 이게 가죽 그 스웨이드 청인데, 여기에 닿으면은 저는 지금 위에다가 테이프 마스킹을 안 하고 지금 했어요. 저는 익숙하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다가 마스킹 꼭 해주셔야 돼요. 에이필라 쪽에도 마스킹 꼭 해주셔야 되고요. 안 닿을 자신이 있으면은 마스킹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무조건 닿게 돼 있습니다. 좁으니까. Please don't try this. 옆에 그 박킹 구조 자체가 좁지가 않고 이렇게 공간도 이렇게 넓어요. 얘가. 네, 보이시죠? 1cm 정도 공간 파킹이 여유가 있어요. 스퀴징을 하기 전에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터널 같은 거 손으로 다 잡아서 왁구를 봐야 돼요. 테두리가 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줘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좌우 간격이 안 맞아요. 시공하고 보면 햇빛에서 보면 라인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테두리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고 되게 보기 싫어요. 물론 예민한 고객들이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중요합니다. 가스퀴징을 할게요.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는 필름이 스퀴징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대충 밀어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봐줘야 돼요. 지금 2단계에서 먼지가 있으면은 먼지를 하나라도 꺼내야 돼요. 가스퀴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스퀴징 하면서 여기서 1차적으로 먼지를 발견해 줘야 돼요. 하단은 청소할 때처럼 길다란 플라스틱 에라로 밀어줬습니다. 마지막 단계 물을 빼줘야죠. 자, 전면일이 특히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만 남아도 덩어리가 지고 마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한 주, 두 주.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바짝 밀어줘야 돼요. 유리 경사가 있을 때는 10cm가 넘으면 깨끗하게 면이 밀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거 핸들의 길이인 8cm를 기준으로 5mm씩 키워서 9cm를 잡은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스퀴즈를 바짝바짝 해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딱딱한 재질을 써줘야 돼요. 누워서 하단부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경사를 위로 다 주고 50%로 오버랩해서
밀어줍니다. 자, 물줄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요. 물줄이 생기죠. 물줄 따라서 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얼만큼 힘을 많이 주는지 여러분들은 영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거예요. 90도로 세워갖고 손목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은 오랫동안 썬팅하면서 돈 벌 수가 없죠. 팔이 몸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도록 최대한 몸을 움직여서 몸 전체가, 어깨 전체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저거를 최대한 손이 닿는 위치까지, 이 헤라가 제일 힘이 좋으니까 저 밑에는 이 헤라를 쓸 수가 없어요. 각도가 안 나와서 최대한 밀어줬습니다. 마지막 저 밑에는 연장을 2개 쓸 건데, 하나는 스트로크 닥터라는 거를 써줄 겁니다. 9cm로 밀었는데도 이 정도 또 물이 잡히고 해요. 스키즈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13cm짜리 이런 걸 써요. 미국에서 나온 그 스키즈. 영상 보시는 분들 꼭 미국산 13cm짜리 헤라가 있으면은 옆에를 꼭 잘라내세요. 잘라내는 거를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실 때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 아, 저거 봐. 그렇게 밀었잖아. 근데 저기 물 맺힌 거 봐요. 그렇게 밀었는데 자세가 안 나오지만 팔을 이렇게 꺾어서 우측으로 제끼는 거죠. 이러면서 손목이 많이 나가요. 오른손은 안 나갔는데 왼손은 약하잖아요. 제가 이 동작 하다가 나갔어요. 중요한 스케줄이 다 끝났어요. 마른 용으로 지금 감싸서 테두리에 있는 필름의 끝선, 유리가 뜨는 일이 없도록 끝에 마감을,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마무리 스키징까지 다 끝났고요. 중요한 부위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잡지 않아도 100% 마릅니다. 이건 짧은 시간 안에 마르는 정도의 이건데, 일단 고객이 물어보지 않도록 아예 조금 더 신경 써서 상품화를 해서 고객한테 차를 인도하는 게, 자, 어느 정도 마감이 됐고요. 전체적인 시공은 잘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굉장히 잘 보이는데. 선셋 30의 실제 투과율이 26%였었어요. 그렇게 1년 반 이상을 그런 농도로 출시가 되다가 괜히 그 선셋 필름이 타사의 30% 제품과 대비해서 미세하게 어둡다라는 오해를 받아왔고 농도를 30%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 보입니다. 30%를 해도 슈퍼카지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보이는 게 굉장히 선명하고 또 밤에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전면 유리 아벤타도르 SVJ 맞죠? 네, 이 시공을 전면 유리 시공과 그 다음에 측면 유리 시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차를 갖고 한번 혹시라도 차가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